여러분 잘 쉬셨나요? 노인복지론 2주차 3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인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입니다. 왜 우리는 노인을 관심 있는 대상으로 봐야지 되고 우리가 돌봐드려야 되는가입니다. 우선 노인은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동안 우리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루기까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잘 살게 되기까지, 안전한 나라가 되기까지 물심양면 노력하신 분들이 노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 입장에서는 노인들은 젊은 시절에 청춘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이라고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은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존재라고 저 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필요성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을 지지해주거나 의지할 수 있는 주변인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노인들이 친구가 아니면 배우자가 하늘나라에 가시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시어머니도 친구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다녀오시면 우울증 때문에 식사도 못 하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노인을 지지해주고 의지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노인의 취약성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젊은 층이거나 아동기에 우리가 취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곧 회복이 되죠. 그런데 노인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취약성이 회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사회의 형성에 이바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정의된 노인입니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온 사람이다. 이게 바로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노인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사회 형성에 이바지한 존재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노인입니다. 노인이 가진 경험과 지혜는 노인 자신뿐 아니라 다음 세대와 사회를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고 나보다 먼저 많은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낸 지식이나 아니면 삶을 통해서 얻어낸 지혜 같은 것들은 노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죠. 우리가 굳이 해보지 않아도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노인들이 가진 이런 경험과 지혜가 빛나는 순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인을 이런 존재로 봐야지, 케어받아야 될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이런 뭔가 좀 베풀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만 노인을 여긴다면 노인에 대한 공경심은 생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노인복지 전공자의 태도와 자질인데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영역 중에서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혜자가 누구냐, 나의 클라이언트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전공을 이제 세부 전공을 우리 나눠야지 되겠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고 취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에서 내가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운 노인복지론하고 가족복지론, 사회복지론 이 세 과목을 통해서 내가 노인을 공부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정말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대학원에 여러분들이 진학을 하셔서 노인 쪽으로 그 논문을 쓰고 공부를 하시면 노인복지 전문가 중에서 이제
중간 관리자까지 여러분들은 승승장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인만 그런 건 아닙니다. 나는 장애인에 관심이 많다. 장애인 복지관에 취업을 하거나 장애인 주간보호에 취업을 하시면 됩니다. 하셔서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는 정말로 내 지식이 부족하구나. 나의 전공을 살려서 공부를 하되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도 얻으시고 아니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노인 쪽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경험이 있으니 여러분들 선배의 사례를 통해서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노인복지 전공자의 태도와 자질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는 실천 학문입니다.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 몸으로 우리가 배운 이론이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학문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전공자는 이론에 근거한 충분한 지식과 전문적 기술이 요구됩니다. 노인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 기술이 요구된다 그랬는데 전문적 기술은 아마도 지난 여름방학 때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노인복지관에서 했던 학생이라면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사들이 어떤 기술이 요구되는가 아마도 어깨너머로 보셨고 느낀 게 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실천 현장의 문제를 알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나는 노인복지의 현장을 잘 모릅니다. 실천 현장의 문제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좀 제공해 드리고 싶은데 잘 몰라요. 그렇다면 아니면 노인복지관에서 실습을 하지 않아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에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간접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과제가 나갈 건데요. 전부 다 노인과 관련된 과제입니다. 실천 현장을 내가 몸소 뛰어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살펴보고 그리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한다면 공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천적 역량을 갖추어야 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고 진정성 있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선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1교시에 노인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노인은 어떤 사람인지 문장 완성.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셨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야 됩니다.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미래의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노인은 그저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되겠구나. 우리 어머니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되시겠구나 하는 이제 공감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인을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나의 가족이나 미래의 나의 모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매우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게 고정관념을 없애는 일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전공자의 태도와 자질 중에서 노인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관찰하는 태도를 기르고 노인의 문제를 발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인의 문제 정말 아는 만큼 보이죠. 여러분들이 노인에 대해서 지식이 많다면 문제점 역시 많은 것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거는 노인한테 차별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레스토랑은 2층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그냥 실내에 있는 계단이 아니라 쇠로 된 난간처럼 매달려 있는 계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이 과연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저 레스토랑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노인에 대한 차별입니다. 노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간접적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엄마를 모시고 그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저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난간처럼 매달려 있는 그 계단을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올라갔지만 우리 엄마가 도움을 받아서 올라가기까지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고는 내려올 때 일어나거든요. 내려올 때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레스토랑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노인에 대한 차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노인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발굴된 문제를 합리적인 지식과 기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서비스 외에도 서비스를 계획하고 조직하며 직접 수행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직접 서비스 뭘까요? 노인을 위해서 도시락 배달 서비스 할 수 있겠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노인의 치아 상태에 맞는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이 많이 걸리고 있는 고혈압, 당뇨, 이 고혈압 환자와 당뇨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이런 걸 만들면 안 되겠죠. 이거는 직접 서비스입니다. 내가 노인을 위해서 몸소 뭔가를 하는 일,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 플러스 서비스를 계획하고 조직하며 직접 수행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랬어요. 서비스를 계획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노인복지관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노인에게 질 좋은 서비스, 질 좋은 식사, 질 좋은 도시락 반찬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에 스폰을 좀 받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인을 위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스폰을 받아와야 되는가, 계획 세워야 되고 조직해야 되고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지역사회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서 계획하고 조직하고 직접 수행해야 되는 능력이 노인복지 전공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노인들의 사회 경제적 수준과 지적 수준이 다양화되면서 나타난 질적 다양성과 양극화에 대한 대처 역량도 함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베이비붐 세대들 노인들을 특징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 노인들하고 문맹의 노인들하고는 지적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지적 수준이 이제 큰 차이가 나는 거고요. 사회경제적 수준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신노인하고 무료급식소에서 식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하고는 사회경제적으로 수준이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에 오셨다고 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분들의 지적 욕구를 우리가 충족시키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노인들이 다 다양한 욕구가 이렇게 다양화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질적으로 다양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양극화, 아까 말씀드린 신노인과 수급자 노인, 그 다음에 문맹의 노인과 베이비부머 세대 노인 아주 다릅니다. 이런 양극화, 그런데 다 똑같은 나이상으로는 노인입니다. 이 노인들을 한꺼번에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대처 역량을 함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홍보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신노인을 관리하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무료급식소에 오시는 노인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노인복지 전공자들이 해야 될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보니까 정말 노인복지 이거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동안 실천론이나 실천기술론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계획, 조직, 수행하는 이런 능력, 그 다음에 사례관리에서 노인들이 얼마나 질적으로 다양한 노인들이 많은지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사정하고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고 어떻게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되는지 여러분들 다른 과목을 통해서도 충분히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의 클라이언트가 노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노인을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정말 없애야 됩니다. 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 한은 두 번째죠.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먼저 없애야만 노인을 내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가까이 해야 앞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실천에 다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영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보신 분 계실 수 있죠. 경험 많은 70세 인턴, 열정 많은 30세 CEO. 네, 멋진 커플인데요. 한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 과제인데요. 이번 주에 이 영화를 보십사 하는 과제를 왜 냈을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소개되어 있죠? 경험 많은 70세 인턴입니다. 아까 제가 신노인이 60세에서 75세까지, 그러니까 75세까지는 대부분의 웬만한 노인들이 건강이 유지되기 때문에 재취업 현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요 이제 벤이라고 하는 요 70세 인턴이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취업을 했느냐? 열정 많은 30세 CEO. 예. 요 여성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영화를 보고 보고서를 쓰는 과제를 낸 이유는 70세 인턴이 사실은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업체가 의류업체입니다. 의류업체인데 70세 나이든 인턴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미리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제를 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냐? 이 70세 인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점은 바로 경험이 많다라는 점이죠.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경험들이 바로 이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 그것을 코믹하게 그린 영화가 바로 인턴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이 인턴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미 보신 분은 과제하려면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실 때 옆에다가 필기도구를 가져다 놓으시고 한 번은 그냥 즐기면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제를 위해서 필기도구를 갖다 놓고요. 이 벤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본인의 업무 중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쌓아온 지혜가 어떤 순간에 빛이 발휘되는지 그것을 살펴보시면서 과제 보고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영화 인턴을 보고 2주차 보고서 작성을 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벤, 남자 주인공은 우연한 기회에 재취업에 성공하면서 이제 하루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질문은 3개입니다. 첫 번째 질문, 영화 속에서 벤이 했던 업무는 무엇이었고, 두 번째 질문, 벤의 지혜가 발휘되었던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일도 했고, 또 지혜가 발휘된 게 또 굉장히 다양한 지혜가 또 발휘가 되었습니다. 예, 이 2개, 1번, 2번은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답변은 노년기에 많은 노인들이 벤처럼 재취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재취업에 성공을 한 노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노인도 있는데요. 노년기에 하는 재취업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왜 노인들은 저 나이에도 다시 취업을 하고 싶어 할까요? 인생에서 어떤 의의를 재취업이 가져다 줄까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A4 용지에 작성을 하시는데요. 이거 역시 워드 쳐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분량과 형식은 모두 자유입니다. 네, 2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부라 여러분들한테 노인에 대해서 개념 형성을 하는데 집중을 두고 있는 관계로 진도를 지금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강의 노트가 LMS에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출력을 해서 미리 예습을 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고요. 이제 한 4주까지만 제가 천천히 나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속도를 좀 내서 진도를 많이 나가겠습니다. 근데 진도를 많이 나갈 때는 과제를 내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개념 형성 단계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과제가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과제 재미있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3번 노년기 재취업의 의의는 노인복지론 교재를 찾아서 옮기는 것도 괜찮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도서관에 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찾아서 쓰시더라도 아주 무방한데 반드시 출처는 꼭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차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